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큰 고니가 한가롭게 수풀을 헤집으며 먹이를 찾고, 목이 길어 슬픈 외가리는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 배를 채우기에 열심이다. 물속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물고기는 외가리의 눈을 피해 수풀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어부들이 쳐놓은 어망은 민물 가마우지의 사냥터가 되었다. 어망에 갇힌 물고기가 탐이 나는지 민물 가마우지는 어망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나 덩치가 큰 잉어는 민물 가마우지가 무섭지도 않은지 여유롭게 물속을 누비며 아름다운 자태를 맘껏 뽐낸다. 시골 마을에 세워진 경운기의 공고함 속에 둥지를 튼 박새는 벌레를 잡아 새끼에게 주기 바쁘고, 나무에 앉아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백로는 먹이를 찾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 지난밤 먹이를 찾아 밭으로 들어온 노루는 밭 가장자리에 쳐놓은 그물에 뿔이 걸려 발버둥을 치고, 마음씨 좋은 시골 농부는 뿔에 걸린 그물을 끊어낸 다음 노루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때이른 봄날씨에 마시를 나온 큰 고니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고, 배가 고픈 고니는 수풀 속에 긴 목을 담근 채 배를 채우기에 바쁘다. 이제 얼마 있으면 머나먼 시베리아의 보금자리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나야 하기에 잠시도 수풀 속을 떠나지 않는다. 산 너머로 해가 자취를 감출 때면 큰 고니도 힘차게 날개를 펄럭이며 육중한 몸을 박차고 올라 해가 넘어가는 산을 향해 머나먼 여행을 떠난다. 계절의 흐름을 재촉하기라도 하려는지 산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고, 계곡의 물은 쇠찬 소리를 내면서 더 큰 곳을 향해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난다. 계곡의 세찬 물소리에 놀란 구름은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침 햇살이 살포시 고개를 내민다. 아침 햇살이 반가운지 할미새는 조잘거리며 숲으로 자취를 감춘다. 그리고 큰 고니가 날아간 자리에는 또 다른 사냥꾼이 마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텃세를 부린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선전포고하는 민물 가마우지는 물 위로 솟아난 나뭇가지에 앉아 긴 날개를 펼치며 따사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언제부터인가 민물 가마우지는 하천의 포식자로 군림하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마치 사냥하듯 호수를 누비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민물 가마우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부가 쳐놓은 어망 주변이다. 어망 주변을 미끄러지듯 여유를 부리며 헤엄을 치는 민물 가마우지는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며 숨을 고른 뒤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어망에 갇힌 물고기를 쉼없이 먹어치운다. 이런 모습을 보는 어부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어부가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한참
물속을 들락거리던 민물가마우지는 배가 부른지 바위에 올라 젖은 날개를 말리고 이어받기라도 하듯 다른 민물가마우지가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이제는 하천이나 호수에서 민물가마우지를 만나는 것은 마치 물속에서 한가롭게 헤엄을 치는 물고기를 보는 것만큼이나 흔하게 느껴진다. 충주 호수의 민물가마우지가 처음부터 많이 서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호수에 물고기가 많아지면서 한두 마리씩 보이던 민물가마우지가 지금은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민물가마우지에게는 천적이 없다는 느낌이다. 미끄러지듯 물속을 누비며 물고기를 낚아채는 민물가마우지를 보면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그동안은 유해조류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포식자로 군림하자 늦게나마 유해조류로 분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부가 쳐놓은 어망은 가마우지의 좋은 사냥터로 자리를 잡았다. 민물가마우지가 주변에 왔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어망에 갇힌 물고기는 살려달라는 듯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민물가마우지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망설임 없이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그렇게 물속을 누비며 배를 채운 민물가마우지는 긴 날개를 펼치며 함부로 다가오지 말라고 위협을 한다. 민물가마우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물고기도 있다. 커다란 바위 주변을 한가롭게 헤엄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물고기는 다름 아닌 물속의 왕인 잉어다. 육중한 몸을 물에 맡긴 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잉어. 여러 마리가 함께 헤엄을 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잉어가 민물가마우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민물가마우지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잉어가 여유롭게 헤엄을 치는 모습이 부러운지 크기가 작은 물고기는 무리를 지어 민물가마우지를 피해 다닌다. 용화굴곡과 억수계곡을 거쳐 흐르는 하천은 충주호로 접어들면서 아름다운 절경을 마주한다. 저 멀리 우뚝 솟은 월악산이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호수 주변으로는 울창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호수에는 텃새가 된 청동오리가 한가로운 오후를 보낸다. 봄이 되면 먼 고향을 찾아 긴 여행을 해야 하지만 남아있는 청동오리는 이곳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다가가는 것이 무서운지 조금만 가까이 가도 저 멀리 도망을 가고 배짱 좋은 청동오리는 먹이를 찾아 물 위를 누빈다. 헤엄을 치면서도 먹잇감이 보이는지 목을 물속에 넣은 채 꼬리를 하늘로 향한 모습에서는 웃음이 절로 난다. 목이 짧아 슬픈 새라는 것을 숨기기라도 하려는지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는다.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내듯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은 산 허리를 빠르게 감아돌고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찬란하게 떠오른 해가 아침을 연다. 떠오르는 햇살에 취한 듯 황홀하게 바라보던 철쭉나무에는 빨간색 꽃이 활짝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 철쭉꽃에서 풍기는 꽃내음에 이끌려 날아온 나비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듯 날개를 펄럭이며 꽃 속에서 숨바꼭질을 한다. 꽃 속에 몸을 숨긴 채 꽃향기에 취한 나비는 또 다른 꽃을 찾아 쉼없이 날개를 펄럭이고 활짝 핀 철쭉꽃은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그리고 분홍색의 꽃망울을 터뜨린 작약이 반갑다고 인사를 한다. 부끄럽다는 꽃말이 말해주듯 중국에서는 정이 깊어 떠나지 못한다고 하여 연인들끼리 자주 선물하는 꽃이 바로 작약꽃이다. 하얀색의 백로가 푸른 숲과 어우러진 강을 따라 무리지어 어디론가 정처 없이 날아가는 것을 보니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아는가 보다. 물고기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나는 백로가 하늘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곳일까? 평화로워 보일까? 아니면 아름답게 느껴질까? 아마도 이 두 가지 다일 것이다. 한 마리의 백로가 나무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물고기가 있는 곳을 응시한다. 먹잇감이 마땅치 않은지 긴 날개를 펄럭이며 물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 날아간다. 그리 깊지 않은 개울에도 제법 물살이 센 곳이 있게 마련이다. 본능적으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펄럭이며 세찬 물살을 가르고 한 곳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던 외가리는 잽싸게 물고기를 낚아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입에 문 채 여유를 부리며 긴 목으로 순식간에 삼킨다. 언제 물고기를 먹었냐는 듯 시침을 떼고 한 곳을 응시한 채 이동도 하지 않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살포시 날아올라 옆에 있는 바위에 내려앉아 또다시 한 곳을 응시한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던 외가리는 가늘고 긴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 물고기 사냥에 성공한다. 주변에 외가리가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고기는 물속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 해가 서산으로 서서히 기울고 구름 사이로는 보름달이 살포시 고개를 내민다. 빠르게 이동하는 구름은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보름달은 수줍은 듯 또다시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이른 아침 딱따구리가 요란하게 나무를 쪼아대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은 청초하게 빛이 나고 보라색의 붓꽃은 수줍은 듯 기지개를 켠다. 농부의 다급한 외침에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농민이 애지중지 키우는 수박밭이다. 수박을 심어놓은 밭 가장자리에는 정성 들여 심어놓은 농작물을 산짐승이 들어와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을 쳐놓았다. 그러나 간밤에 좀처럼 보기 힘든 노루가
그물망에 걸려 발버둥을 치고 있다. 마치 사슴처럼 생긴 노루는 암컷은 뿔이 없지만 수컷은 뿔이 생긴다. 이 노루는 뿔의 가지가 2개인 것으로 보아 3년이나 4년생으로 짐작이 된다. 야생동물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뿔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한 사람이 뒷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전문가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루 뿔에 걸린 그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준다. 그러자 노루는 살았다는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리를 놓자 36개 주랭랑을 친다. 노루는 보호동물이기에 사냥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귀뜸을 해준다. 그렇게 만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저건 높은 산에서 하는 건데 노루라고 하는 건데 노루는 우리나라 보호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걸 잡아서도 안 되고 지금 뭐 망에 걸렸으니까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개체수가 많지는 않아 이게 지금. 애기 똥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남한강 기슭에서 수달을 보았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주변에서는 수달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호숫가에는 수달이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긴 것처럼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정말 이곳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수달은 많이 봤지. 수달이야. 수달은 많이 봤는데 뭐 거기 굴속에 있는 걸 우리 그 확인을 그거 기다리고 있나? 낮에는 안 나오거든. 그냥 다니면서 봤지. 다니면서 봤는데 어떨 때 보면 막 그 고기 저 뼈대기가 거기 막 있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발자국이 끊긴 곳에서 위를 바라보자 수직으로 된 암벽에 작은 동굴이 마치 요새처럼 보인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수달을 심심찮게 본다고 귀뜸을 해준다. 절벽 위에는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 밑에 있는 동굴은 수달이 서식하는데 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수달은 야행성 동물이기에 이곳에서 수달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는 분위기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동물의 세계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피서를 즐기듯 개울가로 마실을 나온 외가리가 잽싸게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에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진한 모성애로 알에서 깨어난 새끼에게 어서 자라라고 곤충을 잡아 먹여주는 박새는 지치지 않는가 보다. 팔뚝만한 크기의 잉어가 한가롭게 헤엄을 치는 모습에서 강자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고 어망 주변을 들락거리는 민물 가마우지를 구경하면서 호수의 물고기가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 우아한 날개를 펄럭이며 저 멀리 날아가는 큰 고니가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